오늘 10개의 뉴스 중 엄선한 5가지 핵심 보험 소식 깊이 있게 파헤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입하려고 하시는 그 저렴한 새 보험이 사실은 여러분이 암에 걸렸을 때 통장 잔고를 완전히 박살내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돈의 흐름,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진실을 쫓는 경제 전문 리포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오늘 겉으로는 소비자에게 되게 유리해 보이는 제도 변화라는 미끼 뒤에 숨겨진 업계의 진짜 함정을 낱낱이 해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짚어볼 변화들이 사실 겉보기엔 아주 달콤하거든요. 막 매달 내는 비용 깎아주고 복잡한 서류를 그림책처럼 예쁘게 만들어주고 심지어 가입도 알아서 다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솔깃하죠. 네, 하지만 그 친절함이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여러분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구조적인 함정을 하나하나 분해해 볼 겁니다. 네, 오늘의 심층 분석 목표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 생존 지식으로 무장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자,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장을 휩쓸 엄청난 소식이 하나 있죠. 바로 5세대 실손 보험 도입인데요. 맞습니다. 핵심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기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반토막 난다니까 당장 솔깃한데 치킨 한 마리값 아끼려다 어떻게 수천만 원 병원비 폭탄을 맞게 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면의 숫자를 보셔야 하는데요. 5세대 실손이 저렴한 데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보험업계가 이전 세대 실손에서 감당하는 적자가 매년 수조 원이거든요. 수조 원이요. 네, 일부 병원이나 소비자의 무분별한 도수 치료, 비급여 영양주사 남용 때문이죠.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자를 메우려고 5세대에서는 본인 부담금, 즉 내 주머니에서 직접 나가야 하는 병원비 비율을 무려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50%요?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좀 가정해 보죠. 만약에 제가 큰 병에 걸려서 건강보험 안 드는 비급여 치료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고 쳐보겠습니다. 예전 실손 가입자라면 통상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한 200에서 400만 원 정도만 내면 됐던 거 아닙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신 상태라면 그 2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이 환자분 통장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와, 1천만 원이 현금으로 바로 나가야 한다고요? 네, 매달 10,000원, 20,000원 보험료 아끼는 대가로 정작 인생에 흔들릴 만한 거대한 의료비 폭탄이 터졌을 때 그 현금 리스크를 본인이 직접 떠안게 되는 구조인 거죠. 위험을 전가하는 게 보험의 본질인데 오히려 싼 보험료 미끼로 위험을 다시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셈입니다. 이게 감기약값 몇천 원 받으려고 우리가 보험 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정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억 단위 재난을 막기 위한 건데 5세대 실손은 그 방어막 역할을 거의 포기한 거나 다름없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실손보험은 이제 제도 바뀔 때마다 보장이 깎이고 다음에 보험료가 얼마나 폭증할지 예측도 안 되는 요행성 비용으로 변질됐거든요. 그렇다면 청취자분들은 이 의료비 리스크를 도대체 어떻게 방어해야 합니까?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요. 자잘한 영수증 모아서 몇 푼 돌돌았는 흔히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과 연결해 봐야 할 점은 어떤 핑계도 없이 당일 억 단위 현금을 꽂아주는 확정형 보장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확정형 보장이요? 네, 저는 이걸 1등 자본력의 코어 생존금고라고 부르는데요. 툭하면 약관답고는 부실한 회사가 아니라 아주 압도적인 자본력을 가진 금융사를 통해서 내가 쓰러진 즉시 조건 없이 억 단위 현금이 융통되는 구조를 튼튼하게 채우셔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50%나 폭증한다니 정말 무서운데요? 비용을 깎아주는 척하며 보장을 줄이는 게 첫 번째 꼼수라면 두 번째는 서류를 친절하게 포장하는 착시 효과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막 큰 글씨랑 예쁜 그림 넣어서 바꾸라고 했죠. 맞아요. 대리 청구 범위도 치매에서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약관 글씨 커지고 그림 들어간다고 해서 청취자분들이 뇌출혈로 수천만 원 청구했을 때 심사팀이 돈을 순순히 내어줄까요? 제도가 친절해졌다고 방심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착시 효과거든요. 금감원이 겉포장 예쁘게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해서 보험사의 그 냉혹한 심사 매뉴얼이 그림책처럼 관대해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류 접수가 쉬워진 거랑 돈 받아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군요. 뇌출혈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요. 가족이 대신 서류 내는 건 쉬워졌죠. 하지만 서류가 딱 접수되는 순간부터는 피 튀기는 전쟁입니다. 심사팀은 환자 뇌 MRI 판독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거든요. 질병 코드를 막 뒤지는 거군요. 네. 코드가 I60 지주마카 출혈이 맞는지, 다른 코드로 비껴나갈 여지가 있는지 파헤치고, 심지어 건강보험공단 10년치 투약 기록까지 뒤져서 과거 고혈압약 처방 이력을 찾아냅니다. 와, 비유하자면 법원 안내데스크 직원이 되게 친절하게 소장 접수는 받아줬는데 판사가 무조건 내 편 들면서 승소 판결 내려주는 건 아닌 거랑 똑같네요. 정말 정확한 비유십니다. 접수 창구만 예뻐졌을 뿐 그 입증의 책임은 여전히 혹독하게 소비자한테 남아있는 거거든요. 겉모습 화려해졌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네, 친절한 겉모습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 나를 살리는 건 예쁜 글씨가 아니라 복잡한 입증 과정 없이 진단서 하나만 딱 들어가면 핑계 없이 현금 지급하는 그 코어 생존 금고의 존재 여부입니다. 약관 쉬워져도 돈 받기가 이렇게 전쟁인데 애초에 가입할 때 글자 하나라도 잘못 적혀 들어갔다면 상황은 얼마나 끔찍해질까요? 최근에 굴착기 사망사고 판결 뉴스 보셨죠? 네, 굴착기 기사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보험사가 1억 원 지급을 거절한 사건이죠. 이유가 가입할 때 내 직업을 제대로 안 알린 것, 그 고지의무 위반 때문이었잖아요. 설계사가 직업을 그냥 위험도 낮은 사무직으로 임의로 대충 적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설계사 말만 믿고 대충 넘긴 글자 하나가 가족 생명줄을 끊어놓을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고객은 설계사가 알아서 잘 적어드릴 테니 사인만 하세요 하니까 믿고 넘긴 거거든요. 결국 법원이 유족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저는 그 피말리는 소송 전 동안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구체적인 피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정에서 이겼으니 다행이라고 치부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생계가 막막한 유족들이 대형 보험사, 거대 법무팀 상대로 싸우는 거거든요. 대법원까지 가면 기본 2, 3년 훌쩍 넘기고요. 그동안 변호사 비용도 엄청날 텐데요. 수천만 원의 착수금, 성공보수 감당해야 하고 1억 원 받을 수는 있을까 하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운 좋게 승소해도 그 시간과 비용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죠. 가입할 때 그 5분도 안 걸리는 순간에 귀찮다고 대충 넘긴 실수가 내 인생의 가장 거대한 위기 때 작동해야 할 안전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네요. 청취자분들은 이런 일 안 당하려면 가입 당시에 어떤 방어태세를 갖춰야 합니까? 알아서 해드리겠다면서 대충 가입시키고 도망가는 얄팍한 상수를 피하셔야 합니다. 청약서에 적히는 내 직업, 과거 병력, 투약 기록 하나하나가 나중에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되거든요. 꼼꼼하게 기록을 대조해야겠네요. 네, 가입 순간부터 팩트체크 도와줄 진짜 실전 전문가랑 함께 하셔야 하고요. 소송 관리 없이 확실히 현금 꽂아주는 코어 생존 금고를 처음부터 제대로 세팅하는 게 필수입니다. 보험사와의 싸움도 이렇게 치열한데 만약 의료사고가 나서 거대한 병원이랑 책임을 다퉈야 한다면 상황은 더 절망적이겠죠. 이 맥락에서 볼 네 번째 뉴스가 바로 최근 국회 통과한 의료사고 처벌 완화 법안입니다. 자, 이 법안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오직 소비자이자 환자인 우리의 경제적 방어벽이라는 팩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필수 의료붕괴 막기 위한 조치라는 건 팩트로 이해합니다만 냉정하게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수술실에서 사고 났을 때 병원한테 배상받기가 기존보다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지점이 환자가 직면하게 될 구조적 현실입니다. 의사의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건 역으로 환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배상금 받아내는 과정이 압도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뜻이거든요. 의학 지식도 없는 일반 환자가 어떻게 CCTV 들고 병원 상대로 과실을 입증합니까? 불가능에 가깝죠. 결과적으로 엄청난 후속 치료비 부담을 환자 스스로 떠안을 확률이 급증한 겁니다. 이 구조적인 불리함을 도대체 어떻게 뚫어야 합니까? 병원비 내려고 소송 걸었다가 소송비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겠는데요? 여기서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사고 책임 소재 따지면서 수년짜리 소송전 벌일 여유가 우리한테 없습니다. 타인의 배상에 기대지 말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진단받았다, 수술했다는 그 팩트 자체만으로 즉시 수천만 원 지급만은 코어 생존금고 역할이 그 어느 시대보다 절실해진 거죠.
그 방어막이 있어야 일단 병원비 내고 소송이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국내 병원에서의 방어막도 오롯이 내 몫이라면 해외로 나갈 때는 어떨까요?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중복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해외여행 보험 비대 보상 문제죠. 네, 해외에서 다치고 한국 돌아와서 치료받으면 기존 실손보험이랑 여행자 보험에서 중복해서 돈을 안 주고 나눠서 주는 거, 그 비례 보상이 적용된다는 건데, 아니 플랫폼에서 든든하게 다 든 줄 알았는데 보상금이 반토막 난다니요. 청취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특약에 이중으로 돈을 낭비하는 셈인데 이 맹점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합니까? 이게 플랫폼들이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불안 심리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무심코 클릭해서 추가하는 순간 이미 가입된 보장과 겹치는 부분에 헛돈 쓰고 계신 겁니다. 심리적 위안 얻으려다 정작 중요한 자금을 낭비하는 거죠. 결국 내가 100만 원 병원비 나왔고 보험료 양쪽에 냈어도 2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A 보험사 50, B 보험사 50 이렇게 나눠낸다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플랫폼 배만 불리는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공포 마케팅에 휘둘려 불필요한 특약에 돈 낭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행 갈 때 그 푼돈 쓰기보다 내 인생 전체의 거대한 위기를 막아줄 1등 자본력의 코어 생존금고가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네, 비용 깎아주는 5세대 실손, 친절해진 약관, 대충 넘기는 가입 절차, 의료사고 배상, 그리고 중복 가입의 환상까지 심도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오늘 다룬 5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강력한 결론, 원픽 메시지 정리해 주시죠.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원픽은 이것입니다. 보험료 할인이나 예쁜 약관, 어설픈 가입이나 타인의 배상 같은 얄팍한 상술과 요행에 절대 기대지 마십시오. 오직 어떤 핑계도 없이 당일 억 단위 현금을 꽂아주는 1등 자본력의 코어 생존 금고를 스스로 빈틈없이 채우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완벽한 현금의 성벽을 쌓으라는 묵직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 오늘 저녁 당장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보험증권들을 꺼내서 펼쳐보십시오. 과연 그 서리들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켜줄 진짜 생존 금고입니까? 아니면 그저 매달 피 같은 돈만 빼앗아가는 예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까? 오늘 밤 그 냉혹한 진실을 직접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